한 사회에는 다양한 사상과 신념이 존재합니다. 조선 후기에도 다양한 사상과 사유가 공존했습니다. 조선은 유학의 한 갈래인 성리학을 새 왕조 건국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성리학의 한계를 깨달은 이들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새로운 사상을 찾아 나섰습니다. 조선은 새로운 사상과 타협하기도, 때로는 마찰과 충돌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조선 후기 사상의 바다를 건너가 보려 합니다. 그 안에서 물결치는 다양한 이야기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줄까요? 현대사회에서 바라본 조선 후기 사상 이야기. 사상의 바다에서 건져 올린 오래된 미래. (14세기) 고려 말에 들어온 성리학은 조선왕조 성립과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 사상입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건국에 이르는 시기, 정도전과 권근 같은 신진 사대부들은 성리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연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리학을 건국 이념으로 삼고 현실 정치에 접목시켜 새로운 국가, 조선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조선 경국전 등 법체계를 만들어 성리학에 기초한 사회 질서를 갖추려 했고, 유교의 기초 덕목을 쉽게 소개하는 서적을 지속적으로 발행하여 백성을 가르치려고 힘썼습니다. 또한 성리학의 핵심을 담은 입문서를 보급하여 성리학을 이론적으로 심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리학이 국가의 체제로 자리 잡아가면서 학문적으로도 그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의 같은 성리학자들의 노력으로 성리학은 이론적 깊이를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성리학은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학문이자 윤리로서 통치에서부터 백성의 일상적 규범에 이르기까지 유일한 이념이자 가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건국 이후 한 세기가 넘는 동안 성리학에 기초한 사회체제를 정립해 나갔던 조선은 안팎으로 격동기를 맞이합니다. 두 차례의 큰 전란으로 국토는 황폐해지고 백성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조선은 변화가 필요했고 새로운 질서 체계가 요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당대 집권층이 제시한 방법은 기존의 성리학적 질서, 즉 예의 강화였습니다. 이들은 성리학의 가르침을 더욱 철저히 지켜 흐트러진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아 사회기강을 다시 세우고자 했습니다. 외란에서 조선을 구해준 명나라를 잊지 말자는 대명의리론, 더 나아가 명나라를 멸망시킨 청나라를 공격하여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는 북벌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리학은 점차 교조주의적인 성격을 띠었고 다른 사상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유교 경전을 독자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을 유교 이념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 즉 사문난적으로 몰아 탄압했습니다. 기존 이념과 학문으로 현실 개혁의 한계를 느낀 사람들은 성리학으로만 치우친 현실을 비판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성리학에서 눈을 돌린 사람들은 명나라 때 유행하며 지행합일의 실천을 중요시 여긴 새로운 유학의 갈래인 양명학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유학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주자의 성리학과 구별되는 새로운 사상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성리학의 이론을 공허한 담론이라고 비판한 또 다른 지식인들은 현실에 유용한 학문, 실학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실용적 지식을 백과전서식 유서로 편찬하고 국가를 혁신할 제도적 개혁안을 제시하며 조선 후기에 새롭게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실학은 18세기로 접어들면서 국가제도 개혁에 관심을 두며
학문은 세상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경세치용파. 상공업의 발전과 기술 개발을 주창한 이용후생파. 그리고 실증을 중요시 여기며 근대적인 학문 발전의 뜻을 둔 실사구시파로 발전하면서 각 분야마다 사회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서양 사상과 문물을 연구하는 서학이 조선 사회를 발전시킬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반면 민중들 사이에서는 조선의 멸망과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말하는 정감록 신앙, 그리고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이상사회를 약속하는 미륵 신앙이 유행하며 괴로운 현실에 대한 분노의 움직임이 일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지배층은 대명의리론과 북벌론에 이어 조선이 동양의 중국임을 선언하는 소중화주의를 표방했습니다. 이들은 성리학적 관점에서 벗어난 일체의 사유를 지배체제에 대한 대결로 받아들였습니다. 성리학은 점차 교조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띠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리학만을 바른 학문인 정학으로 여겼고 그 외의 사상은 그릇된 학문인 사학으로 단정짓고 배척했습니다. 특히 서학, 즉 천주교에 대한 조선 정부의 탄압은 대규모 순교를 초래한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16세기 말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에 전파한 서양 문물은 연행에 참여한 이들을 통해 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선의 지식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서학이 유학을 보충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역서학서에 담긴 천문학, 지리학, 수학이론 같은 서구의 실용적 학문을 적극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이들은 점차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서학에 대한 관심은 그 배경 사유의 문제로 점차 확장되어 갔습니다. 18세기 후반 조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 남인 계열의 일부 실학자들은 한역서학서에 담긴 다양한 학문과 천주교 교리서를 읽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문적 호기심으로 서학을 연구하던 학자들 가운데 점차 서학으로부터 신앙으로 옮아가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이로 말미암아 조선에 처음으로 천주교 신앙 공동체가 탄생하기에 이릅니다. 그 후 천주교 신앙은 점차 민간으로 전파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존중과 평등을 주장한 천주교는 남존여비와 수직적 신분제, 그리고 조상에 대한 예를 중시하던 당시 조선의 지배 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지배층은 천주교를 거부하며 강력하게 탄압했습니다. 1800년 탕평책을 추진하고 비교적 온건하게 천주교를 대했던 정조가 갑작스레 승하했습니다. 그러자 천주교를 향한 대규모 탄압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어린 순조를 대신해 섭정에 오른 정순왕후와 노론은 그들과 정치적으로 대립한 남인과 천주교를 믿는 백성에게 피해 숙청을 가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습니다. 탄압의 명목은 그릇된 학문, 사학, 곧 천주교였습니다. 그 뒤로 100여 년이 넘게 천주교 박해와 순교가 이어졌습니다. 조선 후기, 극심했던 천주교 박해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신앙의 자유를 외쳤던 정하상은 1839년 순교했습니다.
정약종, 정철상, 유소사, 정정혜, 정하상. 이들은 모두 한 가족으로 38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을 두고 자신들이 믿던 천주교 신앙으로 인해 서소문 밖 내거리 형장에서 순교하기에 이릅니다. 새로운 시대 정신에 대한 두려움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국적으로 2만 명이 넘는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조선 후기 사회에는 다양한 사상과 신념이 공존했습니다. 조선 후기 지배층은 성리학만을 정학, 즉 옳은 학문으로 인정하고 사회적 위기와 모순을 해결하려고 제시했던 새로운 사상을 경직된 태도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사상을 연구하던 이들을 사문난적과 사학죄인으로 내몰았습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리학을 토대로 조선을 건국하고 예를 세우며 보다 나은 선진사회를 구현하려던 소망은 조선시대를 살았던 모든 이의 염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새로운 사상과 질서,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변화에 적응하려는 태도였습니다. 오늘날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일지 모릅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더불어 새로운 가치관과 신념도 늘 새롭게 등장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존 질서와 함께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더 가치 있는 미래를 꿈꾼다면 우리가 갖추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